여러분들은 2019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권태영 멘토님, 이 학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롤모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지로만 가져가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많이 알고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롤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직업을 잘 해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고 그분의 족적을 따라하게 가야겠다. 그쵸. 네. 공부도 열심히 하셨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좀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SNS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이제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제빵사가 꾸민 우리 이 학생의 학부모님이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 진로 심리 검사를 직업 적성 검사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꼭 한번 해보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만 시킬 게 아니라 자녀만 시킬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해보시는 게 저도? 네. 재밌겠네요. 이상한 직업 나오면 어떡하지? 성우가 안 나오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같이 한번 해볼래? 약간 이렇게 다가가면 이제 학생이 이걸 직접 해볼 수 있게끔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되게 재밌어요. 이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랑 붕어빵처럼 생긴 내 아이래도 이런 게 다르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른들이 해보셔도 좋은 게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렇죠. 나의 자아를.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 어쩐지 사실은 정치인이 됐어야 돼. 뭐 이런 거. 만약에 지금 제빵사가 꿈이라면 손재능, 손재주에 대한 역량이 나와요. 손으로 하는 일에 그렇죠. 적합하다고. 네네네. 그런 부분도 영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돼서 이제 여러 대화들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밑에 그 추천 직업도 뜹니다. 여러 개가 뜹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거 한 2-3개만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해놓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고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했을 때 아이들 관심 없지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검사한 내용 거기서 추천된 직업이라면 흥미를 갖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기계가 이렇게 계산해준 결과에 의존한 거는 좀 아이들이 믿는구나. 그렇죠. 객관적인. 엄마, 재밌는 아빠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 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내가 체험해보고 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 듭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방송 2019 진로 레시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학습과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 진로 설정에 있어서 좀 공부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네, 진로와 공부는 겉보기에는 별개로 이제 종종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몸 같은 것입니다. 진로 탐색의 종착점이 바로 현실교육 안에서는 전공 선택, 즉 공부로 이어지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학습 동기, 즉 진로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하브루트 학습법 등을 활용해서 함께 해주신다면 자녀가 힘을 얻어서 건강한 직업의식을 형성하고 교육 기회와 직업 정보를 탐색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브루타까지. 하브루타. 네, 하브루타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 드리는데 예전에도 잠깐 이제 저희가 진로 레시피에서 하브루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지만 하브루타 교육 전문가이신 우리 서상원 멘토님께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네, 저도요.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들의 공부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 하브루타는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자유토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브루타는 자유토론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형식이 없는 게 맞아요. 그냥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쉽게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형식이 좀 필요한데 일상에서 얘기를 나눌 때 4가지 키워드만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험이라는 키워드하고요. 경험. 그다음에 질문, 설명, 실천. 경험, 질문, 설명, 실천.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앞글자만 따서 경질, 설, 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4가지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브루타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먼저 점심을 같이 뭐 먹으러 할지 정한다. 그러면
경험 관련 얘기로 먼저 시작하는 거죠. 먼저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외식했던 메뉴 네. 중에서 네. 어떤 메뉴가 제일 좋았는지 그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얘기하면 그 경험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설명을 하게 그렇죠. 하는구나. 그럼 만약에 어느 식당에 탕수육이 맛있었다. 네. 그러면 그 탕수육이 어땠는지. 아. 요즘에 음식 이거 프로그램, 흥미진진한데요. 음식 프로그램 요즘 인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맛 평가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중국집의 탕수육이 있는데 네. 왜 그 집 탕수육이 유독 맛있었는지. 그 맛 향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설명인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경험과 설명 얘기를 듣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궁금한 거. 뭐 가까운 것도 있는데 왜 멀리 거리가 떨어진 예전에 갔던 그 중국집의 그 탕수육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지 뭐 그런 거에 될 수도 있고 네. 뭐 또 다른 또 궁금한 것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얘기를 충분히 다 이제 들은 다음에 그래서 오늘 점심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춘 하브루타 대화가 바로 실천 하브루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 내 경험 하브루타, 그다음에 설명 하브루타, 질문 하브루타, 실천 하브루타 이렇게 4개의 작은 영역들을 두고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대화 속에 들어가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경험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냥 일방적으로 누가 돈 내는 사람이 정하지 말고 경험부터 얘기해 보는 거죠. 그동안에 갔던 것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그러면 그거 하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좀 합리적으로 그쵸. 얘기를 얘기를 통해서 했으면 독단적으로 이렇게 어른이 결정하기 좀 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또 그래서 하면 최소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그런 사람은 안 생기겠죠. 네.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는 거니까. 우리 엄현정 성우님께서도 집에서 또 직접 한번 하브루타 실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죠. 다음에 해봐야겠어요. 네, 여러분들과 하브루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하브루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또 질문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진로 목표와 연결이 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목표가 있으면. 네, 진로 목표를 위한 하브루타 그리고 또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하브루타 어떤 식으로 좀 가정에서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진로 목표가 강력한 학습 동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역량을 기르는 건 공부의 이유를 찾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보다 진로 교육이 아이들의 공부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진로 교육이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바로 체험으로만 진로 교육을 생각하시는 경향 때문입니다. 일회성, 이벤트성 진로 체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로 탐색 역량을 길러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진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확장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포트폴리오 4단계를 좀 추천을 드리고 진로 포트폴리오요? 네. 자, 4단계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관심 기록. 관심 기록. 아,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관심 기록. 그리고 직업 조사. 그다음 전공 학과 조사. 그다음 체험 기록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체험이 한 파트예요. 이렇게 4단계가 하나의 세트로 이제 구성이 되고 꾸준한 기록 과정이 바로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되게 사소한 출발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미술관을 갔는데 관심이 없다. 그랬을 때 사실 미술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아까 엘리베이터 사실 뭐 농담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미술관 엘리베이터가 꾸며놔서 특이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미술관 엘리베이터니까 정말 미적인 관점을 분명히 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아이들이 꽂히는,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영역이 또 달라요. 사실 영화도 마찬가지죠. 네네.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캐릭터에 관심을 갖는데 또 요새는 워낙 또 이제 큰 스케일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했을 때 캐릭터에 꽂히거나 혹은 그 영화 안에서의 기술,
네. 그렇죠. 와, 요즘 이제 SF 영화 워낙 많으니까 저 기술, 나노 기술 막 네. 이러면서 이런 데 관심을 갖거나 배우에 관심을 갖거나 혹은 영화 감독에 관심을 갖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얼마를 뭐 1,000만이 넘었으니까 얼마를 번데 아, 돈에 맞아요. 관심을 그런 거 꼭 갖는 계산해보는 경우. 친구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특정한 관심을 갖게끔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도 큼직큼직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거 거기서 이제 본인이 관심이 더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 기록 노트를 적게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게 그냥 종이에 육하 원칙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육하 원칙. 네. 그래서 이제 날짜랑 그렇죠. 네. 날짜, 이름 이거 뭘 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 시키면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그냥 키워드 위주로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항상 기록해 놓는 네.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 항상 기록하는 게 포인트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집에 프린터를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디지털 세상이라서 우리가 표 좀 만들어 볼까요? 네. 아니, 표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뽑아놔야 돼요. 아, 뽑아놔. 아예 종이로. 네, 종이로. 표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뽑아놓으면. 클리어 파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소해 보이지만 어디 들어가서만 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디지털 시대의 맹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결국 적어는 놓고 기록은 했지만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아이들이 실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적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교육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기록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한 편 봤는데 영화 감독에 관심이 있어. 그럼 그 영화 감독에 대해서 육하 원칙으로 내가 뭘 봤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간단하게 적어보고 그 다음 스텝이 바로 직업조사거든요. 커리어넷, 워크넷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 학년 나이에 따라서 기본적인 거.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이 생각보다 되게 피상적인 것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긴 하죠. 제일 가까우신데 우리 정우님이 네. 영화 감독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영화 감독이 하는 일이 일단 대본을 정해서 네. 섭외해서 네. 가서 찍어서 편집하고 네. 지금 당황하신 커튼 거 아니죠? 다 빠진 거 있나? 역시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시는데 대다수는 영화 감독이 무슨 일을 하니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나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영화 만드는 일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이해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죠. 네네. 사실 영화를 만든다라는 개념은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투자자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화를 또 찍는다는 건 사실 촬영 감독이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알던 직업이 이미지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검색을 통해서든 여러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을 통해서든 들어가면 연봉까지도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직업에 대해서. 평균 연봉. 네.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으면서 직업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특히나 이제 학년이 이제 중학교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면 전공과 관련해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이 있는가. 그렇죠? 영화학과도 있을 수 있고 영화학과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도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본 아이가 시간 몇 달이 지나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랑 손잡고 한번 가본다 라고 하면 아까 미술관과는 다른 반응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한번 기록해 놓고 근데 사실 이제 하다 보면 다른 데 튈 수도 있어요. 네. 관심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 나 이게 더 좋아. 갑자기. 그렇죠. 그런 걸 막지 않고 이 내가 세트를 계속 돌려가면서 편안하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직업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학습 동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측면도 같이 뭔가 영향을 길러간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 사소한 관심부터 시작을 해서 기록해보고 그렇죠. 참여해보고 그리고 토론해보고 이런 과정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기록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참 공부가 많이 필요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를 위한 거라면 이런 공부쯤이야. 그럼요. 어렵지 않다는 생각 저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